네, 마감 전 업앤다운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거래소는 거의 1890선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도 2%대 강한 반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황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가 시총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총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반등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부터는 제약바이오주 반등하면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상승폭 자체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일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이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좀 세게 올랐었다가 이번 조정 때도 가장 세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때는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비중이 한 24, 23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2시 때 또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는 예상치보다는 한 2%가량 좀 덜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현재는 한 2.49% 정도 그래도 강한 흐름세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승 종목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하고요, KB금융, SK이노베이션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시장 주도했었고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군인데요. 자 먼저 포스코 보겠습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 계속 이 종목 매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조정이 계속 깊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이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철강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래쪽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만 3,5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위쪽으로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의 수급, 특히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간에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KB금융은 자사주 12만 주도 좀 들어와 있고요. 아침 저가 대비로는 한 4% 정도, 거의 4%가량 강한 반등이 좀 진행됩니다. 시장 좀 주도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금융주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KB금융은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KB금융도 최근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이 철강, 금융, 그리고 자동차, 이 PBR이 싼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는데요. KB금융 사실 금리 동결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금일 상승 쪽으로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기금 매수세, 금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4일 연속, 금일까지 하면 5거래일 연속 연기금의 매수세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본다면 저점에서의 지지력은 굉장히 좀 튼튼하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적으로의 반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외신 보니까 사우디하고요, 러시아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잘하면 조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전망 견해 나오면서 시간의 전자거래 지금 4% 강세권 WTI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돈도 좀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현재 이노베이션이 5% 급등권입니다. 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내일까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에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유주들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간에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유가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정해져 놓고 그리고 유가는 앞으로의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둔다면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앞으로도 업사이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도 본다면 61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향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1선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트나 그 주변 유가적인 환경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볼 때는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유아, 또 농심, 대림산업 주셨습니다. 자, 현대유아는 글쎄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다 상승권역으로 반등이 나와 있고요. 반전에 있는 상황인데 위아도 저점에서는 올라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모건스탠리 창구 쪽 매도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만 1,500원 선에서 한 1% 조정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저점 매수가 좀 유리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 다른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처럼 금일 좀 상승을 하는 게 조금 더 이 상식적으로는 좀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 단기간에 이 반등이 좀 셌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8.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일 소폭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현대차, 기아차처럼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다시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가장 큰 우려감이었던 환율 쪽에서의 그 리스크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반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코라든지 KB금융, 자동차 이런 철강주, 금융주, 자동차까지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은 단기간에 충분히 반등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개성공단 관련된 이슈가 농심한테까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백산수가 아무래도 중국 또 북한 접경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는 걸 리스키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밀렸던 초입에서 나왔던 재료들은 오뚜기한테 좀 밀리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반등하는 상황에서 음식료 내에서 농심은 좀 2.5%, 그래서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농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좀 실망감을 한번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의 점유율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한 그런 매출이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농심은 좋아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우선은 팔고 그리고 하락에서 다시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이렇게 좀 잡는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림산업 하나 보겠습니다. 이란 쪽 이슈 때문에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도 오르고 합니다만 역으로 또 밀려나는 흐름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다가오는 이란, 멀어지는 사우디 리스크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란 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3년도부터 사우디에서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2016년도가 되면 손실이 500억 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대림산업의 해외 수주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좀 많이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빨리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안 좋은 종목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 두 번째로 안 좋은 종목은 빨리 오른 종목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8만 원 정도에서 좀 지지될 가능성이 차트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 판단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원달러가 10원 이상 올라가는 국면인데도 외국인이 주식을 거의 거래소는 1,000억 사고 있고 선물도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시황 아주 3%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다시 오후장에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도 거래소 코스닥 다 할 것 없이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 좀 연장된다고 좀 봐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사실 금일 수급만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아시아 시장들 놓고 본다면 반등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너무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세적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게 최근 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조심하면서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